1336년 마사시계는 역모를 일으켜 교토로 상경하려는 아시카가 다카오지를 막으려고 미나토가와 전투에 나선다. 하지만 토벌해야 할 아시카가고는 대군이었다. 마사시계의 패배는 필정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었다. 마사시계는 미나토가와에서 치르게 될 결전을 앞두고 사쿠라이에서 마사스라를 불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그러나 마사스라도 아버지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마사시계는 눈물을 흘리며 만일 두 사람이 모두 전사하고 만다면 다카우지의 천하가 되고 만다고 마사스라를 설득한다. 이 장면을 담은 노래가 다이난코라고 일컫는 실록 우거진 사쿠라이이다. 도다는 이 노래를 매우 좋아해 청년들에게 자주 부르게 했다. 마사시게가 마사스라에게 말했다. 빨리 성장하여 주군을 섬겨라. 나라를 위해. 이 가사의 도단은 빨리 성장하라. 광선유포의 대원에 끝까지 살아가라라는 청년들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 1951년 1월 6일 최악의 사태에 몰린 도다 조세이가 서류 정리를 하면서 한 말이 시니치에게는 다이난코의 가사에 담긴 구스노키 마사시계의 심정과 오버랩되었다. 마사시계 눈물을 떨쳐버리고 아들 마사스라를 가까이 불러 아버지는 효고로 가리라. 저 먼 바닷가에서 전사하리라. 아들아, 너는 여기까지 왔지만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날로부터 28년여 시니치는 지금 시즈오카 연수 도량에서 후계를 남기고 결사항전의 전장에 나서는 용장의 심정을 그리고 스승의 마음을 음미했다. 시니치 또한 주조 기요시를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에 나아가 후계의 젊은 인재들에게 앞으로의 학회를 의탁하고 세계 광선유포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그때 도다가 한 각오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육박해왔다. 신이치는 연수도량의 흰색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며 다이난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찌 저만 홀로 돌아가리요. 도저히 그리는 못하옵니다. 이 마사스라가 비록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저도 함께 모시겠나이다. 저승길까지. 너를 여기서 돌려보내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함이 아니로다. 네가 전사한다면 다카오지의 세상이 될 것이로다. 시이치는 마음속으로 인사도다 조세이에게 맹세했다. 마사시게도 아버지의 유지를 이은 마사스라도 아시카가와 싸우다 패배해 원통한 최후를 맞았지만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전 동지를 지키고 세계 광선 유포라는 새로운 무대를 열겠습니다. 시니치는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다. 도다 선생님은 나 시니치라는 한 사람의 진정한 제자를 남기셨다. 생명을 모두 쏟아 불법과 신심을 가르치고 만반에 걸친 학문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장군학과 인간학을 전수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 주셨다. 또 선생님의 사업이 파탄에 빠져 거센 바람과 맞서며 괴로운 나날을 보낸 것도 나를 사자로 단련시키기 위한 제천의 계책이었는지도 모른다. 회장에 취임하고 19년 온 힘을 다해 후계의 인재를 일진, 이진, 삼진, 사진, 육성해왔다. 하지만 그 본격적인 육성은 드디어 지금부터이다. 뒤를 잇는 제1진이라고도 해야 할 순회 간부들은 폭풍우 속에서 출항하게 되었지만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열심히 투쟁하는 속에서 진정한 사자가 되기를 바란다. 테러가 없는 필사의 투쟁이 각오를 다지게 하고 사자의 혼을 연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면
나도 그들을 지켜보며 개인적으로 격려하고 동지로서 조언도 할 수 있다. 집행부를, 후계의 동지를 결코 마사스라처럼 전사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자 모든 일이 불이불칙이라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는 21세기를 의탁할 젊은 사자들을 육성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시대의 격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지용을 겸비한 후계의 인재로 성장해야 한다. 시니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이난코를 피아노로 연주해 그 녹음 테이프를 문화 대표에게 보내자고 생각했다. 곧바로 직원에게 녹음기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대를 위해 또 21세기의 대활약을 기원하며 이 곡을 보냅니다. 라고 먼저 녹음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로지 제자의 성장을 바라는 일심으로 혼을 담아 때로는 힘차게 연주를 이어갔다. 일어서라, 내 제자여. 우리 동지여. 용감히 나아가라. 그대들이야말로 시니치이기에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한 해 전인 1978년 7월 3일 남자부가 버시어 일어서라를 작사 작곡해 후계의 청년들에게 선사했다. 광포의 로망을 한결같이 쳐서 울려라. 7개의 종을 이윽고 긍지 드높은 개가의 색이 꽃의 눈보라에 버시어 일어서라. 이 가사처럼 7개의 종은 울리고 지금 학회는 개가의 세기를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했다. 5월 3일, 5월의 화창한 하늘 아래 7개의 종, 총 마무리를 기념하는 제40회 창가학회 본부 총회가 도쿄 하치오지시의 소카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모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본부 총회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남은 허전함을 지울 수는 없었다. 앞으로 학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앞섰다. 개회는 오후 2시였다. 총회에는 니타스 법주를 비롯해 종문 승려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오후 1시 반이 되기 전부터 신임 회장 주조 기요시 등과 함께 소카대학교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이윽고 소형 버스와 승용차가 도착하고 승려들이 차에서 내렸다. 어서 오십시오. 신이치는 예복을 갖춰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승려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승려 대부분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도 하지 않고 거만하게 지나갔다. 개 중에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힐끔 쳐다보고는 냉소를 짓는 자도 있었다. 신이치의 뇌리에는 악승의 냉혹한 횡포에 괴로워하는 학회원의 비통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이번에 자신이 회장에서 물러남으로써 종문이 말한 대로 사태가 수습된다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했다.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박이진 학회원이다. 사랑하는 동지이다. 존귀한 불자들이다. 그러기 위해 자신은 방패가 되고 희생물이 되자고 신이치는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하면 그곳에서 용기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날 총회에는 여느 때의 학회 회합에서 느낄 수 있던 터질 듯한 생명의 약동도 한이도 없었다. 드넓게 펼쳐진 파란 하늘과는 달리 암울한 구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다. 운영을 맡은 간부들은 승려들을 자극이라도 할까 두려워 조심조심 그들의 안색에 일이 이루하고 있었다. 개회 전에는 청년부 간부가 신이치가 입장하거나 등단할 때 소리를 내거나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철저히 주의시켰다. 그 소리를 들은 신이치는 수라에 벌벌 떠는 그 마음이 슬펐다. 신이치가 회합 장소인 체육관 단상의 모습을 나타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말없이 뜨거운 눈길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개회사로 막을 연 총회는 7개의 총 마무리와 미래의 전망, 그리고 청년부와 교육부 대표의 포부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자 그 누구도 신이치가 제3대 회장으로서 전개한 분투와 업적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중에 어느 부임부원이 총회를 돌이켜 보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19년 동안 우리를 위해 끝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어째서 아무도 야마모토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 광선유포가 크게 발전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겁니까? 이어서 명예회장 인사 순서가 되어 신이치가 단상에 올랐다. 망설이는 듯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나왔다. 참석자 쪽에서 볼 때 단상 오른쪽 자리는 승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회업 장소는 승복의 권위에 감시당하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를 바라보는 참석자의 눈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외치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또 억누르는 박이진 동지의 마음을 신이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괜찮습니다. 드디어 이제부터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장례를 둘러보고 빙긋 웃으며 인사했다. 신이치의 그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사자왕은 백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사자의 새끼도 또한 이와 같다이다. 신이치는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자처럼 강해지기 바랐다. 신이치의 차분하고 힘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나는 19살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병약한 내가 입원 한 번 하지 않고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어범불의 위강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1960년 5월 3일에 제3대 회장 취임식 때 마음에 깊이 새긴 계목초의 한 구절을 배독했다.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결국은 하늘도 나를 버려도 좋다. 어떠한 난도 당하겠다. 신명을 바칠 각오는 되어 있다. 사신 홍법을 열렬하게 다짐하시는 니지렌 대성인의 말씀이다. 신이치와 동지는 어범불의 이 말씀을 자신의 맹세로 삼아 말법 광선유포의 가시밭길을 개척했다.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대성인의 정법 정의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니지렌 불법은 소생의 광원으로서 현대 사회를 찬연히 비추게 되었다. 신이치가 힘주어 말했다.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생애에 걸친 신심의 확고한 결의로서 지속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심만큼은 대산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신이치는 이어서 말했다.